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민열전 코너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단법인 타임뱅크 코리아의 손설학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아주 밝고 아주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오늘?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것보다도 오늘 제가 이제 사는 데가 지금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데 네네. 처음으로 우리 그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아유, 이렇게 바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정말 그 타임뱅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자, 먼저 타임뱅크. 그냥 우리가 영어로 타임뱅크로 읽게 되면 시간은행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확 와닿지는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타임뱅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진 않은데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방송국에 또 출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저를 이제 은행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은행장님. 예, 타임뱅크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또 은행입니다. 아, 은행인데 근데 이 은행은 네.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은행은 아니고 앞에 타임이 붙어서 네. 그러니까 시간을 거래하는 은행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제가 우리 이웃집 어르신들 위해 가지고 말법 봉사를 한다든지 또 도시락 전달을 하는 봉사를 했다든지 하면 그런 봉사 시간을 이 은행에서 기록하고 저축해 뒀다가 네. 예를 들어 제가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다든지 네. 또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든지 제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폐나 동전처럼 그런 돈이 아니고 네. 내가 했던 활동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저축해 놨다가 네. 내가 필요할 때 쓴다. 네, 맞습니다. 아, 시간을 거래하는 은행이다. 굉장히 정말 멋진 개념인데요. 예, 예. 네, 대표님, 타임뱅크 코리아에서 타임뱅크 하우스 1호점을 서대문구 홍은동에 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타임뱅크 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은동구 보방터 시장 안에 저희들이 공간을 열고 있는데요. 네. 그 공간 안에서는 동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십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이제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또 중장년 남성들 또 특히 이제 그 동네가 이제 장애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또 탁구장이 있어가지고 네. 탁구를 치러 오신 분도 많고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 정말 놀이터 같은 개념이 예, 놀이터, 느껴지는데요. 할 사랑방. 수도 있겠습니다. 아, 참 정겹네요. 느낌만도 정겨운데 거기 오시는 분들 서로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정말. 아주 예, 흥겨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타임뱅크를 대표님께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예. 어떤 일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타임뱅크가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좀 역사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80년대에 그 미국에서 에드가 칸 박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에드가 칸 박사님은 인권 변호사로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흑인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노인들 또 장애인들 위한 어떤 그 복지 활동 그런 걸 상당히 오래 해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네. 이분께서 이제 타임뱅크를 좀 시작한 계기를 좀 들어보면 네. 왜 타임뱅크가 필요한지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인권 활동가로 어떤 복지 활동가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뭔가를 주는 사람,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되셨어요. 아, 본인이 입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심장에 이제 크게 무리가 오셔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술로는 앞으로 2년밖에 못 사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받으셨는데도
그 이번 생활에서 굉장히 큰 성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뭔가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던 분이 갑자기 병원에 이렇게 들어눕게 되니까 이제 반대로 이렇게 받는 사람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분께서는 사람이 받기만 한다라는 게 그렇게 뭐 행복하거나 좋은 건 같지는 않더라. 자기가 뭔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방치된다라는 느낌, 또 무기력한 존재로서의 느낌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받기만 하는 건 좋지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내리시고 네네. 그러면서 그 뭔가 이렇게 그렇게 복지의 우리 수혜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그런 것들을 발견해주고 찾아주다 보면 뭔가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주기보다는 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주고받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타임뱅크라는 걸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타임은 누구한테나 똑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주고받는다는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타임뱅크의 어떤 슬로건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지금 가지고 오신 그 책에도 네네. 되어 있다시피 네. 이 타임뱅크를 알렸던 가장 첫째 책이 그 제목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예. 사실 지금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네. 이 슬로건을 딱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개념을 이 타임뱅크의 어떤 슬로건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와닿고요. 네. 실제로 이 표현 자체가 많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슬로건을 어떻게 알리고 계시는지 네. 좀 그 내용 슬로건에 대한 의미를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 고령화 사회가 깊어지고 있고 네네. 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사실 시장 경제에서 퇴출되거나 배제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근데 않죠. 그 사람들도 다 사실 사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같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복지에 대상화되어 있다고 말하는 가난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도 뭔가 우리 사회로 기여할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어떤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네. 우리 사회의 어떤 큰 어떤 성장의 어떤 동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고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도 이게 우리한테 사실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던 거는 정말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실천할 수 있는 일이구나.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타임뱅크가 얼마나 큰 활동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타임뱅크에서는 의외로 어떤 그런 전문가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한 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벗을 해주고 예.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운동을 해주고 예. 또 장애인을 위해서 오목을 두고 그런 것들을 사실 다 가치로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해 주다 보면 정말 우리가 받기만 하든 그 사람들도 뭔가 나도 사회에 기여할 게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럴 것 참여를 같아요.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죠? 네. 네네. 타임뱅크에 대한 그 개념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타임뱅크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서민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임뱅크 코리아의 손설학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김호중의 풍경인데요. 대표님, 이 노래 아시죠?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게 핵심적인 가사의 메시지인데요. 아, 네. 저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람 사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그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면 올해가 사실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거라고 그래요. 기후학자들이 내년에는 더 더워지고 이런 기후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리사이클 운동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람들도 자기의 원래 효용 가치, 자기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쓸모없는 사람 없다라는 것들이 네. 결국에는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본성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일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의 의미가 그런 걸 전달한다고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아니, 어떻게 노래에 대한 해석을 또 이렇게 멋지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 방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가치가 있다. 저 동의가 되거든요. 네.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도 타임뱅크 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걸 말로 표현하자라면 네. 뭐 책을 몇 권을 써도 사실 타임뱅크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현장 네. 타임뱅크 하우스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야기거들이 주고받고 합니다. 아. 정말 그것들이 이제 사실 저한테는 엄청난 효용을 와닿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 제가 서대문구에 한 몇십 년 산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서대문구 이사 온 지는 2년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타임뱅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여건에는 수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와.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왔습니다. 아.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네. 또 가장 효용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이요? 그건 예, 어떤 예. 의미인가요? 저희 집 냉장고에는요. 네. 거의 한 3분의 2가 동네 주민들이 주신 음식으로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 대표님이 만드신 음식이 아니고 예, 예. 어른들이 가지고 오신 그러니까 음식이. 이웃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네. 가장 드러난 특징들이 음식 주고받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더라. 그렇군요. 사실 저희들은 혹시 뭐 식량을 비에 네.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아. 이웃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들이 막 사고 넘치는 다음에 그런 게 한번 그 있습니다. 음식 먹으러 한번 가도 되나요?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희 타일뱅크 하우스에도 그런 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치들이 예. 저는 타임뱅크를 통해서 발견했던 아. 큰 어떤 것 중에 하나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속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시거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좋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예, 아주 확 와닿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받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수혜자죠. 또 주는 사람, 시혜자. 그런 시혜자와 수혜자의 개념을 넘어선 어떤 동반자적인 개념이 얼핏 느껴지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죠. 예,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복지라든지 그 자원봉사의 개념에서는 사실 일방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공급자가 봉사자가 있고 수혜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렇죠. 또는 복지의 제공자가 있고 또 수혜자가 있고 또는 클라이언트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비교해 봐가지고 타임뱅크는 그 일방향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적인 어떤 그런 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단적인 비유로 이제 뭐 자원봉사는 일방향 도로로 표현한다라면 네. 타임뱅크는 양방향 도로다 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전환을 하는 게요. 예. 이제 일방향성을 가질 때는 굉장히 이제 어떤 수직적인 관계 이제 그런 걸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임뱅크에서는 주고받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 서로가 이렇게 평등해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또 가치가 누구나의 한 시간은 평등하다. 아, 네. 예, 누구나의 그래서 전문가의 한 한 시간은 시간이나 뭐 가난한 네. 사람의 한 시간이나 또 장애인의 한 시간이나 심지어는 아이의 한 시간도 우리는 동일하게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의 어떤 노동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로 또 거기에 사실 이웃이 되는 거고 친구가 되는 거겠죠. 아, 정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쏙쏙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셨는지 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왠지 그 말씀의 바탕에 진심이 담겨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반자 개념을 조금 더 연장해서 코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나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예, 자꾸 영어가 이제 섞여 있어서 참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상관없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 타임뱅크의 어떤 그 정신, 가치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다 보니까 사실 네. 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사실 코 프로덕션 이것도 이제 아까 타임뱅크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코라는 게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덕션이라는 건 생산. 예. 그러니까 함께 만든다, 함께 생산하자 이 개념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사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굉장히 양분된 구조잖아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네. 제공자가 있고 받는 사람, 뭐 수혜자가 있고 이런 그렇죠. 어떤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관계를 굉장히 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갑질, 뭐 슈퍼, 뭐 얼리라 하기도 표현하기도 하고. 네네. 최근에 이제 보면 뭐 또 학교 교사 자살 문제가 일어나면서 네. 뭐 괴물 학부모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사실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사라지고 함께 해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소비자로서 네. 뭐 그런 어떤 또는 공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네. 갈등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 사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분리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타임뱅크에서는 이 코프로덕션이라는 거를 핵심적인 운영 원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면 누구한테나 시간은 동일하고 평등하니까 그 관점에서 함께 만들어내면 서로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결국 동반자라는 거는 호혜적인 어떤 관계일 거잖아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실제 그런 것들이 코프로덕션이라는 핵심 운영 원리에서 이제 시작됐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효용 가치와 동반자 개념, 코프로덕션 개념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그 타임뱅크 하우스에서 실제로 했던 사례들을 좀 소개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열전 오늘 타임뱅크 코리아의 손설학 대표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잠시 후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외로이 고개를 숙이고 굳게 닫혀진 창문 밖으로 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어요. 예전엔 명절이나 잔칫날에 온 동네가 불 밝혔었죠. 사는 게 어려워도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나눴죠. 다시 한번 골목길에 자리를 펴고 모두 함께 춤을 춰봐요. 빗장을 열고 마음을 열어 온 동네를 불 밝혀봐요.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고 누구 하나 외롭지 않죠. 대문도 창문도 열어두고 온 동네가 함께 했었죠. 모두가 주인이고 손님이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죠. 학교도 마을 앞에 정자도 모든 게 함께랍니다. 다시 한번 골목길에 자리를 펴고 모두 함께 춤을 춰봐요. 빗장을 열고 마음을 열어 온 동네를 불 밝혀봐요. 도로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고 동서로 갈라놨어요. 차가운 기계들을 멈춰요. 사람들의 온기를 채워줘요.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다시 골목길에 가득 채워요. 전자소리 기계들은 내려놓고 어깨춤을 추어봅시다. 다시 한번 골목길에 자리를 펴고 모두 함께 춤을 춰봐요. 빗장을 열고 마음을 열어 온 동네를 불 밝혀봐요. 다시 한번 골목길에 자리를 펴고 모두 함께 춤을 춰봐요. 빗장을 열고 마음을 열어 온 동네를 불 밝혀봐요. 온 동네를 불 밝혀봐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강노을의 우리 동네인데요. 대표님,
이 노래 되게 정겹고 흥겨운데 혹시 이 노래도 아시나요? 네, 좋죠 노래가.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원래는 이 노래가 이제 영국의 네. 이안이라는 컨트리송 가수가 이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아. 제가 우연찮게 이 노래를 듣고 네. 가사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국내에 또 강너울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계시거든요. 그분께 부탁을 했더니 네. 좋은 가사로 네. 또 아주 좋은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노래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거리를 되찾자는 노래거든요. 네네. 사실 우리 어릴 적 옛날로 돌아가 보면 사실 마을에 많은 일들이 골목을 중심으로 그렇죠. 아이들이 놀고 어르신들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직선 도로가 생기고 빠름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하는 공간 이런 게 네.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옛날 그 공간,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했는데 사실 우리 아까 소개드렸던 어떤 타임뱅크 하우스라는 공간이 그 어떤 주민들의 어떤 사랑방 역할 그런 걸 만들어내는 많은 그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추천했습니다. 그 우리 동네라고 하는 제목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말씀하신 내용이. 자, 타임뱅크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보람 있었거나 감동적인 일들이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타임뱅크 하우스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네.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감동적인 것도 있고 네. 그런 스토리 많은데 그걸 뭐 다 풀기에는 좀 할 수는 한계가 없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네. 제가 저희 동네 이제 발달장애 청년들하고 어르신들 위해가 이게 도시락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하고 왔는데 뭐 일상적인 저는 활동이나 하고 우리 장애 청년들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돌아왔었는데 그날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니 물었더니 자기가 지금 26인가 그러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누구 도와달라는 표현 네.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 제가 처음으로 그 청년한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장애 청년들도 네. 뭔가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은 자주 네, 왕래하시나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청년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름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때 그 말씀 듣고 저도 뭉클했었고요. 그 이후로 우리 서빈 씨가 우리 타임뱅크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했던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분들이 네. 정작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이렇게 방치되기 쉬운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표현들이 그분한테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격려로. 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주 굉장히 더 에너지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 외에 또 어떤 기억에 남는 일이나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어제 바로 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저희들이 발달장애 청년들하고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1년 가까이 됐는데요. 네. 그 과정도 참 재미있었던 게 우리 동네 유기견 구조 활동을 하시는 오인경 쌤이 처음에 이제 이 수업을 제안하셔가지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져가지고 계속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 달 전에는 무인 점포 하시는 사장님께서 네. 제품을 거기 와서 팔아보라고 저희들한테 공간도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저희 동네에 독거 어르신 한 분이 예. 계셨어요. 이분의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네. 그 이야기는 좀 터치하고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실 동네를 떠나게 되셨어요. 자기가 이제 살던 집이 있는데 굉장히 좀 누추한 사실입니다. 혼자 사시던 집이어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공간을 우리 또 반려견 수제 간식하는 수업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 그래가지고 참 저분이 저렇게 또 우리한테 기여를 하고 가시는 모습 보면서 그 감동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요? 네. 그럼 이분은 본인이 사시던 집을
예, 반려견 간식 만드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네, 예. 아.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공간 사용하도록 열쇠를 다 주고 가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가서 이제 일부 개조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뭐 감사의 표현 한번 네, 해주시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참 처음 오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스토리들 많았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큰 선물 주고 가셨는데 이 공간에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또 새로운 희망과 또 창업의 기회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셨어도 열심히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네, 네. 아, 미국으로 건너가시는 네, 거예요? 예. 아유,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네, 네.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실 텐데 예, 어르신들도 무슨 활동을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타임뱅크 하우스에는 주로 한 50% 이상이 네. 한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하시고 있고요. 주로 오후 시간을 와서 탁구도 치시고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면서 사실 오후 낮을 다 보내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많은 친구 관계도 만들어지고 또 이웃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렇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반찬 나눔을 합니다. 예, 반찬 후원 물품을 나눔. 받아서 예. 나누기도 하고 네. 자기들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누기도 하는데 근데 특별히 뭐 저희들이 뭐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동네 어르신분들이 다 누구가 필요한지 힘든 사람들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보통 보면 한 5명, 6명 이렇게 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밖에만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내가 그럼 도시락 나눠줄게, 전달 봉사해줄게 그런 분도 나타나시고 또 말법 봉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돌봄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말씀만 들어도 막 너무 아름다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 반찬 나눔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응원해 주시죠. 예, 어르신들 네. 사실 더운 여름 날씨에 그 반찬 들고 그 방문하셔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반찬 봉사를 받고 계시고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이 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되고 또 같이 이웃이 돼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께. 아이고,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릴까요? 아, 예. 아유, 이렇게 정말 반찬 나눔, 그 다음에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좀 방치돼 있었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먼저 앞서서 지금 타임뱅크 코리아에서 하고 계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으로 타임뱅크 코리아에 대한 내용 잠깐 더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열전. 오늘 타임뱅크 코리아의 손설학 대표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서른도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였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좀 감정이 치우치네요. 대표님, 이 노래 아시나요? 사실 저는 이 노래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네. 궁금한데요. 어제 사실 우리 타임뱅크 하우스 오신 어르신들한테 예.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듣고 싶은 노래가 뭐냐고 요청을 드렸더니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방송 꼭 듣고 노래 듣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셨군요. 네, 어르신들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좀 더 타임뱅크에 애정을 가지시길 기대하면서 자, 하나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네요. 외국에도 타임뱅크 활동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그 타임뱅크 활동을 하는 환경이 좀 차이가 있을 듯 싶어요. 어떤가요? 네. 해외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타임뱅크 운동은 이제 80년대,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었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이제 불뿌리 운동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도 왕성하게 이제 그 불뿌리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영국이라든지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존들에서 타임뱅크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특히 아시아 나라들이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네. 단적인 예로 중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불뿌리 운동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제 주도해서 타임뱅크를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이제 국내 경우에도 한 20년 전에 네. 경북 구미를 통해 가지고 네. 사랑골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한번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계속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임뱅크 코리아는 이 운동을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타임뱅크에 대한 홍보를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타임뱅크에 대한 자랑 겸 정말 홍보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타임뱅크 홍보라는 개념보다는요. 제가 직접 이제 서대문구에서 네. 타임뱅크 하우스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고 또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도 많지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동네마다 저런 공간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정말 저기 가면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하나가 우리 동네에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타임뱅크라는 게 꼭 이렇게
뭐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누구나가 은행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뭐 교회에서 만들 수도 있고 네네. 절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동창회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네. 또는 우리 뭐 서대문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확산됨으로써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안전한 공간, 네. 안전한 마을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표님 지금 확 와닿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은행장이 될 수 있다. 예. 저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은행장을. 예, 돼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국의 은행장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네. 이렇게 우리 가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 그게 네. 확 와닿거든요. 네. 네,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타임뱅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또 누구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좀 꺼려지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난 하는 게 없는데 할 자신이 없는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외로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심각하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독거 어르신 정도의 문제로 봤지만은 요즘 뭐 독거 어르신 넘어서 중장년의 문제 또 뭐 청년들, 그렇죠. 히치코모리라 그러나요? 네, 네. 고립형 은둔 고립 청년들이라고 네. 부른다기도 하고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가족 개념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가족 관계, 새로운 어떤 이웃 관계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 속에서 이렇게 타임뱅크가 새롭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이웃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타임뱅크에서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호호혜적인 어떤 평등 관계가 네. 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소상공인들, 스타트업들 또 최근에 이제 사회적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노력들도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경기민요 수업이 있습니다. 낮에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경기민요를 부르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합류해 주신 분이 저희 동네 그 족발 가게 사장님이 계세요. 네네. 예, 이분이 이제 장구 치는 실력 하나만으로 네. 오셔가지고 어르신들 민요 부를 때 가락을 장구를 넣어 치세요? 주시거든요. 야. 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이분이 이웃들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웃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그분의 장사의 기회도 그렇죠. 될 네, 수가 네. 있거든요. 손님 더 올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쪽도 이런 이제 고객들과 네. 더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런 뭔가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임뱅크를 저는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예, 예. 여기 이제 서대문 방송국 같은 경우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이제 뭐 소통을 잘 하시고 계실 거라 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청취자와 청취자가 연결되는 그런 방식도 좀 필요할 거라 보거든요. 오, 예, 그래서 한번 예. 다양한 차원에서 네. 또 각 다양한 어떤 단체나 기관들에서 타임뱅크를 추진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자와 청취자들 간의 연결이라는 걸 오늘 처음 표현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꼭 입장을 전달해서 한번 해보도록 시도해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하면 더 좋은 이유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는 타임뱅크 코리아의 손설학 대표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는 정말 오늘 말씀 나누지 못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주인공도 한번 모셔보고요. 같이
저 초청해서 모셔보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는 네. 저희 타임뱅크 하우스에 계시는 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네. 같이 참여해서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또 들려드리는 기회가 생기면 네.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임뱅크 코리아와 함께했던 서민열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